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즐거운 또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가족분들과 즐거운 크리스마스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경추, 목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처럼 제가 준비한 내용 말씀드리고 뒤에 질문을 주시면은 이에 대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경추 수술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3가지를 뽑아봤는데요. 목수술 잘못하면 마비된다던데 너무 위험하지 않은가요? 허리 수술은 내시경으로 가능하다던데 목수술도 내시경으로 가능한가요? 어떤 목의 질환들을 척추 내시경 수술로 수술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대답을 드리기 전에 경추에 대한 간단한 해부학과 이제 MRI 보는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앞에 이 장과 다음 슬라이드가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왼쪽 상단의 그림을 보시면은 이거는 경추를 목을 옆에서 찍은 MRI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뇌에서부터 요 새까만 이게 척수라고 합니다. 뇌의 신경들이 전부 다 모여서 숨골을 내려와서 척수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고, 목뼈는 우리가 7개가 있습니다. 이게 2번인데 1번, 2번, 3번, 5번, 6번, 7번 이렇게 7개가 있고요. 이 중간에 있는 그림은 신경을 정면에서 본 그림입니다. 정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중간에 굵은 신경, 아까 전에 왼쪽에 봤던 이것이 척수가 되고, 각각 팔로, 양쪽 팔로 지나가는 신경근들이 구멍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 구멍을 추간공이라고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추가 이제 척추 사이의 공간, 추간공이라 하는데, 이 추간공으로 각각 팔로 가는 신경근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척수와 신경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추간공을 자세하게 보면은 이게 환자의 바깥쪽에서 옆에서 본 그림인데요. 이렇게 구멍으로 이 뼈와 뼈 사이에 추간공으로 신경근이 자유롭게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가 좁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추간공 협착증 들어보셨을 건데, 그렇게 되면 팔 통증이 심하고 저리고 심하면 힘까지 빠지게 됩니다. 왼쪽 하단의 그림은 이 왼쪽 상단의 MRI 옆에서 본 거의 단면입니다. 옆에서 잘라서 환자의 위에서 본 거거든요. 이렇게 잘라서 위에서 보게 되면은 이 중간에 동그란 이게 이제 연한 회색, 이것이 척수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노란색이 척수고, 보면은 이게 이제 MRI가 여기 왼쪽 편이 오른쪽이고 오른쪽 편이 환자의 왼쪽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으로 신경근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멍이 추간공인 거고, 일로 지나가는 신경이 신경근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경추의 우리 해부학은 중간에 척수신경, 제일 중요한 굵은 신경이 있고 가지신경으로 팔로 이렇게 신경근이 나가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 MRI는 추간공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추간공을 이렇게 비껴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여기에 동그란 구멍이 보이지요. 이 구멍이 추간공입니다. 근데 구멍 안을 자세히 보면은 연한 회색이 있는데 그게 신경근의 단면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는 것처럼 여기처럼 구멍이 넓고 신경근이 잘 보이면은 이거는 괜찮은 겁니다. 정상적인 건데, 이 아래쪽을 보시면은 여기에 앞쪽에 뼈 같은 게 자라서 신경근이 잘 안 보이고 새까맣게 좁아져 있는 게 있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를 추간공 협착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경추의 질환은 중간에 있는 척수가 눌리는 척수병증이 있고, 가지신경, 팔로 가는 신경이 눌리는 신경병증 2가지가 있습니다. 이 2가지를 구분하고 확인하는 것이 우리 치료에 아주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렸던 척수병증과 신경병증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오늘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이 중간에 여기 이 사진을 보면은 앞쪽에 새까만 뼈 같은 게 자라가지고 신경을 엄청 누르게 됩니다. 이전의 슬라이드와 비교해서 이 정상적인 동그란 척수하고는 다르게 아주 많이 좁아져 있죠. 이거는 척수가 눌리기 때문에 경추 척수병증을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여기 오른쪽 추간공은 잘 열려 있지만 여기 새까맣게 앞쪽에 디스크가 터져서 추간공을 꽉 막고 있습니다. 이거는 추간공 디스크입니다. 추간공 협착증 디스크고, 이거는 신경근이 눌리는 거기 때문에 신경병증이라 부릅니다. 두 개의 차이는, 척수병증은 척수가 눌리는 거죠. 중간에 있는 굵은 신경인 척수가 눌리는 거고, 신경병증은 신경근, 팔로 가는 신경근이 눌리는 겁니다. 척수병증을 나타낼 수 있는 병은 가운데 지금 이 위에 사진은 앞쪽에 새까만 이게 뼈가 자란 건데 조금 어려운 얘기고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 후종인대 골화증 가는 병이 있습니다. 후종인대는 이 앞쪽에 붙어 있는 가느다란 인대인데 이게 뼈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많이 심하게 하면은 신경을 이렇게 눌러서 척수병증을 나타나게 되고, 가운데 협착증 같은 경우도 척수병증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지만 신경병증은 요 추간공 안에 생길 수 있는 디스크가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신경이 좁아지는 추간공 협착증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 나타나게 되고요. 증상이 많이 다릅니다. 증상은 척수가 눌리게 되면은 보통 이게 양측으로 많이 생깁니다. 양측으로 많이 생기고, 통증이나 이런 것보다는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미세 운동이 떨어지거나, 그다음에 걸음걸이가 힘들고 뭐 글씨 쓰기가 힘들다거나 단추 깨기가 힘들다거나 하는 등의 운동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신경병증은 보통은 한쪽 추간공이 막히기 때문에 한쪽이 흔합니다. 물론 양쪽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한쪽 팔에 증상이 생기고, 이 방사통이 각각 그 구멍마다 각각 분절마다 생기는 부위가 다르거든요. 어깨, 팔, 손, 그다음에 날개 죽지 이렇듯이 뚜렷한 방사통이 피부 결을 따라서 이렇게 저리게 되고, 심한 경우는 운동마비까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병이 이렇게 다른 거고, 치료의 원칙도 척수병증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그 척수는 중추신경이거든요. 한번 눌리고 손상되면 재생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생기면은 조기에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예후에 좋고, 신경병증 같은 경우는 운동마비만 없다면은 보존 치료를 충분히 하고, 그래도 통증이 심하면은 그때 수술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추 수술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아까 전에 요 MRI 이제 아시겠죠? 옆에서 본 그림인데, 이 중간에 있는 척수가 어디서 오냐 하면은 그림에서 보듯이 뇌에서 옵니다. 뇌에 있는 모든 신경들이 모여서 숨골을 지나서 목신경을 타고 목, 등, 허리로 내려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뇌의 신경이랑 목의 신경은 성질이 엄청 비슷합니다. 우리가 중추신경이라 그러는데, 중추신경의 가장 큰 성질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주변의 어르신들이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가지고 한번 마비가 오면 회복이 잘 안 되듯이, 경추도 척수신경이 한번 손상이 되면은 뭐 뇌만큼은 아니지만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경추 수술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다음에는 경추 주변으로 중요 구조물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뭐 척추동맥이라든지, 앞쪽으로는 식도나 폐로 가는 기관지라든지 경동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합병증이 생겼을 때 중요 구조물이 있고 이런 중추신경이기 때문에 합병증이 생길 때 좀 더 중대한 합병증 때문에 환자분들이 고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모든 기술이 그렇듯이 이런 위험성을 줄이고 좀 더 나은 예후를 위해서 척추 수술도 계속 발전을 하고 지금도 발전 진행 중입니다. 맨눈으로 수술하다가 현미경을 보고, 그 다음에 좀 더 근육을 살리기 위해서 튜브로 수술하고, 현재는 내시경 수술까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요즘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이라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두 개의 등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우리가 깨끗한 시야 안에서 이렇게 보는데, 지금 아까 보셨겠지, 이게 척수고요. 아까 전에 봤던 요게 신경근입니다. 양쪽으로 나가는 신경근을 크게는 20배에서 30대까지 확보를 하고 깨끗한 시야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의 안정성과 성공률을 조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제가 조금 비교해서 보여드리면은 네, 왼쪽은 이제 절개 수술입니다. 현미경으로 보는 수술이고, 오른쪽은 우리가 이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보는 건데, 둘 다 아주 좋은 수술이지만 현미경 보다는 내시경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깨끗한 시야에서 하는 거고, 내시경 수술이 단순하게 작게 상처를 작게 하는 수술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보면서 정상 구조를 보존하는 수술입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은 앞서에도 몇 번 설명드렸듯이 다양한 적응증을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퇴행성 질환에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경추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이 경추 수술이 다 내시경으로 되느냐?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반 고식적인 현미경 수술이나 유압술이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치료가 가능한지 보면은 먼저 보면은 왼쪽 제일 위에 보면 여기에 경추 디스크 탈출증, 아까 전에 추간공에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온 경우, 이런 경우에 아주 좋은 적응증이 됩니다. 다음 추간공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 경우, 여기 보면은 오른쪽은 추간공이 넓어져 있지만 여기는 새까맣게 좀 좁아져 있죠. 이런 경우에도 좋은 적응증이 될 수 있고, 다음에 척수병증, 이제 척수가 눌리는, 사진을 보면 아시겠죠. 이렇게 중간에 척수가 눌리게 되면 팔다리 힘이 빠지거나 이런 경우에도 정말 심하지 않는 경우는 뒤쪽으로 감압을 해서 증상을 좋게 만들 수 있고, 때로는 경추 재수술에도 요즘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인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하단 말은 여기 보면 뼈가 한쪽이 이렇게 미끄러져 있는 전위증이 있거나 목뼈가 불안정 까딱까딱 놀거나 하는 경우는 유압술, 고정하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후만증이라 하면은 우리 이제 요추도 전만이나 이런 자세가 있잖아요. 목이 완전 앞으로 꺾인 경우, 이런 경우는 고정이나 유압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현미경 수술이나 유압술이 꼭 필요하고, 외상이나 골절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경추 종양, 요즘 종양도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서 내시경 수술을 하지만 대부분의 종양 수술은 현미경 수술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척추 내시경으로,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 보시는 것처럼 제한적인 경우에 우리가 내시경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이렇게 앞쪽으로 유압술하거나 나사업 박는 이런 경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전방 유압술 이런 수술 많이 하거든요. 아주 좋은 수술법입니다. 저도 많이 시행하고 있는 수술인데, 이 전방 유압술의 단점 중에 하나는 이게 아래쪽이 고정돼 버리면은 위쪽이나 밑쪽에 부하가 많이 가서 병이 빨리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관절 보조를 하는 수술들이 인공 디스크라든지 추간공 감압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간공 감압술 같은 것들을 우리가 요즘 내시경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들어가서 하게 되면은 이런 유압술, 고정하는 수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내시경 수술의 이제 장점 중에 하나는 근육이나 정상 구조를 최대한 보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술했을 때 이렇게 경추 수술을 목 뒤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인대부터 시작해서 근육이나 이런 거를 다 바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바르고 들어가야 되는데, 내시경 수술은 이렇게 구멍만 뚫어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결과가 이렇게 이제 깨끗한 시야에서 이제 근육 아래에서 수술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왼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근육이 조금 손상되고 부종이 생길 수 있지만 내시경 수술은 근육이나 인대 손상을 최소화하고 수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목 통증이라든지 이런 불안정하거나 후만증이 생기는 합병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추 유압술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유압술에 사용되는 기구들이 파손되거나 잘 유압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압판 아래 위로 병이 좀 더 가중화되거나 감염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추 수술은 언제 해야 되느냐? 신경병증, 추간공이 막히거나 팔 통증만 있거나 마비가 없는 경우는 충분하게 우리가 이제 보존치료를 하면 먹는 약이라든지 주사치료, 물리치료 포함해서 이런 것들 하고도 통증이 지속되면은 우리가 이제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좋고요. 척수가 눌리는 척수병증, 힘이 빠진다든지 대소변에 장애가 있다든지 하면은 이거는 조기 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기 수술을 해야지 좋은 이유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를 정리를 해드리면은 보존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아주 심한 통증이거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잠을 못 자서 일상생활이 전혀 안 되고 이래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하시는 게 좋고 팔다리에 힘이 떨어지거나 정말 심하면 대소변 장애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꼭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고 어떤 치료가 가능한지를 보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추 디스크 탈출증, 보통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오시는데 어깨부터 시작해서 목, 어깨, 팔, 손까지, 날개 죽지까지 이렇게 전기오듯이 아프고 통증으로 잠을 못 자고 심한 경우는 힘까지 빠지게 됩니다. 팔을 조금 들고 있으면 호전이 돼서 팔을 계속 들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진을 보면은 여기 이제 바깥쪽에 요 새까맣게 왼쪽으로 터진 게 이게 디스크 탈출이 돼서 신경근을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구멍 2개만 뚫어서 내시경으로 이렇게 디스크만 딱 제거를 하게 되면은 신경근이 보이고 통증도 많이 좋아집니다. 경추 디스크 제거술 같은 경우는 예후가 아주 좋은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내시경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환자분들은 이렇게 한마디 유압술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유압술 당연히 좋은 수술법이지만 이렇게 유압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원래도 팔이 조금 저리셨는데 갑자기 심한 통증으로 오셨는데 보면은 디스크도 있고 경추 추간공 협착증도 같이 동반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4번, 5번은 여기 연하게 동그랗게 보이는 게 여기 추간공 디스크가 딱 터졌습니다. 여기 MRI에서 보면 여기 새까만 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디스크가 터진 거고 5번, 6번은 원래 협착증이 조금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요 협착증 때문에 아픈 상태에서 디스크까지 터졌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많이 5번, 6번도 좁아져 있고 4번, 5번도 디스크 때문에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내시경으로 이렇게 수술을 했고 수술 영상을 잠깐 제가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관절의 일부를 제거하면 이게 신경근이거든요. 신경근. 신경근이 실제는 사이즈가 1mm, 아주 작지만 이렇게 내시경 하에서는 아주 크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일부 제거하면은 저희가 여기서 이제 디스크를 제거를 할 수 있거든요. 요게 지금 튀어나온 게 요게 디스크입니다. 이 디스크 덩어리들이 보통 한 두 조각에서 3조각 정도 들어가 있는데 디스크를 제거하고 나면은 이 신경근들이 아주 널널해집니다. 그러면 환자분 증상이 좋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2마디를 수술한다 하더라도 바로 그 상처는 2개로 바로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아래쪽 수술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수술 장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는 5번, 6번 신경근이 보이는 거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인접된 부위를 동시에 이렇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여기 이제 사진을 보면은 4번, 5번에 있는 디스크가 잘 제거되고 추간공이 잘 열려 있는 모습, 5번, 6번에 좁아져 있던 추간공이 잘 열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여기에 좁아져 있던 추간공들도 이렇게 넓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퇴원했고, 이렇듯 이분도 2마디 유압술을 이렇게 피할 수가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다분절 4마디의 추간공 협착증이, 사실 이런 경우는 많이 드문데 4마디의 추간공 협착증으로 팔 통증도 있고 팔도 많이 저렸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3번, 4번 새까맣게 완전 막혀 있죠. 4번, 5번, 5번, 6번, 6번, 7번 4마디가 구멍을 보시면 이제 뭐 아예 다 새까말 정도로 4마디가 아주 심하게 막혀 있었고, 이런 경우도 내시경으로 해서 4마디를 한다 하더라도 뭐 수술 시간이나 회복하는데 큰 문제 없고 보통 3일 정도면 퇴원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추간공을, 좁아져 있는 추간공을 일일이 다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열어놨고,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그 MRI 아마 조금 보실 수 있으실 건데, 이렇게 좁아져 있는 것들도 신경을 많이 이렇게 열어서 환자분 증상이 많이 좋아졌던 케이스입니다. 수술 전에 이렇게 통증이 있으면은 목을 펴기가 힘들거든요. 목을 숙이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 일자목이었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목의 전만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경우입니다. 다음 이제 앞서 봤던 거는 신경근이 눌리는 신경병증, 한쪽 팔이 아프거나 뭐 힘이 빠지거나 이런 경우고, 이제는 척수가 눌리는 척수병증을 보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척수병증과 신경병증이 동반된 케이스입니다. 한 70대 분이었는데 힘도 빠지고 자주 넘어지고,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셔야 되는데 왼쪽 팔의 통증도 같이 동반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보니 여기 보시면은 요 신경이 척수가 잘 내려가다가 요 새까만 게 보이죠. 이게 단면 잘라 보니까 이게 이제 인대, 황색 인대라 그러는데, 그 황색 인대에 새까맣게 있고 CT를 찍어보니까 이게 하얗게 척수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팔다리 힘이 빠지는 척수병증이 생긴 거고, 이 왼쪽에 보면은 신경근도 좁아져 있는 신경병증도 같이 동반이 되어 있어요. 같은 마디에. 그래서 환자분은 같은 마디에 신경이 좁아져 있는 척수병증과 신경병증이 동반이 되어 있어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수술했는데, 요거는 여기는 이제 여기가 신경근이거든요. 이렇게 신경근을 이렇게 내시경 하에서 열어주고 난 뒤에 이게 아까 말했던 황색 인대입니다. 황색 인대를 비정상적인 황색 인대, 이게 보면은 비정상적인 어떤 물질들이 축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신경을 눌렀는데,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는 이 아래쪽에 보이는 이게 이제 신경근입니다. 신경근이고 여기가 척수인데 척수와 신경근이 아주 잘 풀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이 뒤에 누르고 있던 황색 인대의 비정상적인 구조물이 잘 제거된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신경이 이렇게 잘 내려간다 그죠. 여기 새까맣게 있던 것들이 제거가 되고, 왼쪽에는 신경근 눌리는 추간공 협착증이 이렇게 잘 열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도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이분은 평상시에 뭐 팔다리 힘이 좀 빠졌지만 생활하시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셨는데, 선원이셨는데 선원 일을 하시다가 미끄러지셔가지고 머리를 살짝 박았으면, 심하게 박은 것도 아니고, 근데 박고 나서 바로 사지마비가 생겼습니다. 팔다리를 아예 움직일 수 없게 사지마비가 생기고 대소변 장애가 생기고
팔다리 힘도 빠지고 항문에 힘도 안 들어가시고 하는 척수 손상이 생기신 겁니다. 이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거는 CT거든요. CT에 보면은 원래 여기에 이 하얀 뼈 같은 게 없어야 돼. 이게 뭐냐면은 원래 인대가 있어야 되는데 인대는 CT에는 안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CT에 보인다는 거는 뼈로 변한 겁니다. 이 인대 이름이 후종인대인데 후종인대가 뼈로 변하는 병이 있거든요. 그게 후종인대 골화증이고 심한 경우는 이런 식으로 신경을 이렇게 눌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원래 신경이 눌려 있다가 안 그래도 좁아져 있는데 충격이 가면서 신경이 손상이 된 겁니다. 멍이 든 겁니다. MRI를 보면은 이 신경이 하얗게 부종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척수 손상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의 정확한 진단명은 원래 후종인대 골화증이 경추에 있었고 그것 때문에 좁아져 있는 것이 충격이 가면서 척수 손상이 심하게 온 경우고 단면 자른 것도 보면은 원래도 공간이 엄청 작은데 하얗게 부종이 생겨서 척수 손상이 와가지고 사지마비가 오셨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내시경으로 우리가 제거를 해서 신경이 여기 많이 좁아져 있다가 개통이 잘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수술하고 나서 정상 사이즈로 이렇게 해놨고 원래는 사지마비셨는데 다행히 수술하고 한 3개월 뒤부터는 혼자 거동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다행히 빨리 수술해서 잘 회복되었던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 수술을 조금 지체하게 되면은 영구적인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재수술 케이스를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재수술인 경우도 있는데 이분은 70대 분인데 20년 전에 경추에 전방 유압수를 2마디를 시행하고 잘 지내셨습니다. 근데 5년 전부터 팔다리 힘이 빠지고 팔에 통증도 생기는데 이런저런 병원 가시고 뭐 사진을 찍고 하셨는데 연세도 있으시고 왜냐하면 또 목 앞쪽에 수술해 놨기 때문에 재수술을 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돼서 그냥 이제 지내시라고 했는데 사실 70대시면 나이가 많으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힘이 점점 빠져서 아마 몇 개월 뒤면 혼자 거동하기 힘들고 휠체어를 타셔야 될 정도로 이렇게 오셨고 사진을 찍어 보니 예전에 앞쪽에 유압수를 한 것들이 이렇게 보이고 여기 보시면은 5번, 6번이 여기 하얗게 척수가 시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번, 6번을 단면을 자르니까 여기 이제 신경이 좁아져 있고 이 하얀 점 2개가 보이시지요. 이게 척수 병증이 심하게 오면은 전형적인 이제 MRI 소견인데 스네이크 아이 사인이라고 뱀 눈처럼 보인다고 해서 신경이 이렇게 시들게 되면은 이런 MRI 소견을 나타나게 되고 척수 신경이 눌려 있는 것과 같이 동반되어서 신경근이 좁아지는 4번, 5번의 양쪽 추간공도 좁아져 있고 6번, 7번의 왼쪽 추간근이 좁아져 있어서 같이 동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앞쪽으로 다시 수술하게 되면 큰 수술이 되기 때문에 뒤쪽으로 내시경으로 이렇게 신경을 펴는 수술을 했고 수술 뒤에 5번, 6번 신경이 눌린 거는 이렇게 이제 잘 개통을 시켜놨습니다. 5번, 6번 단면을 보면은 많이 좁아져 있던 척수가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경근 양쪽으로 좁아져 있던 4번, 5번도 이렇게 개통을 시켜놨고 6번, 7번 왼쪽에 좁아져 있는 것도 이렇게 감압을 해서 환자분이 수술하고 나서 거동도 좀 좋아지시고 통증도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앞으로 조금 열심히 운동하고 하시면은 혼자 거동하시고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다음은 이분 같은 경우는 5번, 6번에 디스크가 터져서 1년 전에 타병원에서 디스크 제거술을 받았던 분입니다. 뒤쪽으로 디스크 제거술을 받았는데 또 재발이 돼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5번, 6번은 이 뒤에 보면 수술한 흔적이 있고 추간공이 앞쪽으로 이렇게 디스크가 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반되어서 4번, 5번에 추간공 협착증도 같이 있었고요. 5번, 6번 보면은 여기는 디스크가 터져서 구멍이 완전 막혀 있고 4번, 5번도 협착증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내시경으로 제가 이제 수술을 진행하였고
간단하게 영상을 보시면 이게 이제 재수술했던 자리입니다. 5번, 6번 재수술했던 자리고 이 디스크가 터진 거기 때문에 이 신경근 아래쪽의 디스크를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재수술 같은 경우는 사실 만약에 이거를 또 현미경으로 다시 한다면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관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제거해야 될 수 있는데 내시경으로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섬세하게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6번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추간공이 잘 열리고 4번, 5번의 협착증도 잘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간공 좁아져 있던 것들이 많이 열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이분은 10년 전에 경추 4번, 5번 앞쪽으로 유압수를 했는데 여기에 또 협착이 생겼습니다. 척수가 좁아져 있는 척수병증, 협착증이 생겼고 동시에 5번, 6번하고 6번, 7번 왼쪽에 추간공 협착증이 동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내시경으로 해서 여기 좁아져 있는 부위를 이렇게 넓혀놨고요. 각각 많이 좁아져 있는 추간공들을 오른쪽도 다 제거를 하고 왼쪽도 다 제거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4번, 5번 이렇게 신경하고 양쪽 신경근이 다 좁아져 있었는데 이렇게 척수랑 신경근을 다 감압을 했고 5번, 6번과 6번, 7번의 왼쪽에 추간공 협착증도 감압을 잘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래 질문하셨던 경추 목수술, 척추 내시경으로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적응증, 내시경으로 수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내시경으로 수술하게 되면은 안암만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꼭 정확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셔야 되고 경추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는 꼭 숙련진 의료진 충분히 경험이 많으신 분께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병을 내시경으로 수술하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진단을 하고 환자분께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환을 우리가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게 좋으면은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게 맞고요. 아니면 일반적인 현미경 수술이나 유압술이 필요하다면 꼭 그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경추 척수 내시경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또 하시는데 수술 후 재발률이 높지 않느냐. 재발률은 일반적인 현미경 수술이나 수술을 숙련된 의사가 한다면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하고 나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무슨 수술이든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입원 기간과 회복 기간은 일반적인 추간공 협착증이나 디스크는 수술하고 나서 보통 2, 3일이면 퇴원하고 그냥 사무 업무는 1, 2주만 있으면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시간은 한마디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고 언제 어디서 수술 받는 게 좋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 충분한 신경병증인 경우, 팔만 통증만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보존 치료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고 하지만 힘이 빠지거나 척수병증, 다리까지 힘이 빠지고 대소변 장애가 있는 경우는 수술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수술하기 전에 최소 2, 3군데의 병원을 가셔가지고 전문가에게 병을 진단받고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하셔서 본인에게 어떤 치료가 적합한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수술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 충치 치료한다고 다시 또 충치가 안 생기지 않듯이 수술을 하시고 나서도 꾸준하게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마무리하면은 경추 수술은 완전한 감압, 깨끗한 시야에서 수술을 할 수가 있고 근육이나 관절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유압술들, 전방유압이나 나사못 박는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내시경에 관해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간단하게 뒤쪽에 말씀을 몇 개를 더 드리면은 요즘 K 한류, K 팝,
캐대헌, BTS 이런 것들이 사실 한국인으로서 엄청 자부심과 자긍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의료도 특히나 이제 척추 내시경 부분은 한국이 종주국이자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고, 많은 외국 의사분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수술을 보고 배우고 또 그 나라에 가셔가지고 또 전파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세계 양방향 내시경 학회가 제일 시작이 한국에서 시작을 했고, 매년 이런 국제학회를 하는데 내년 4월 달에 또 서울에서 이런 국제학회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국제학회를 하면은 다른 외국의 많은 의사분들이 오셔서 배우고 또 의견을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이 또 오셔서 저희 많은 그 훌륭한 선생님들께서 외국 선생님들이 많이 가르치고 하는데,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외국 의사들에게 교육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지난 1년 반 동안 한 20개 국가에서 한 100분 정도의 외국 의사분들이 오셔서 기술을 배우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각 나라로 가셔가지고 하고 전파하고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대만, 미국, 프랑스, 유럽, 요즘 유럽에서도 많이 오시고 미국이라든지 이런 아시아권 국가에서도 많이 오셔서 수술을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K-팝이나 K-한류뿐 아니고 의료도 충분히 자긍심을 가지고 척추 내시경 같은 경우는 한국이 세계 1등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수술을 하시게 되더라도 숙련된 의료진에게 받게 되면은 충분히 좋은 예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그 질문들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보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눈이 펑펑 내렸으면 님께서 척수증으로 많이 신경이 눌리고 계시네요. 그래서 뭐 몇 군데 다니셨는데 다른 한 곳은 유압수를 하시고 내시경으로 경추 척추증이 수술 가능한가 이렇게 하시는데, 수술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MRI를 보고 환자분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광범위한 경추 척수증 같은 경우는 그냥 유압술이라든지 일반적인 현미경 수술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국한된 경추 협착증이거나 초강공 협착증의 경우는 내시경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의 한번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사진을 가지고 내시경 수술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을 찾아가 가지고 한번 의견을 여쭈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상만 보면 3분이 2나 눌리고 힘이 빠진다 하시면은 수술을 고려하시는 게 맞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래 많이 좁아져 있는 경우는 조금의 충격, 차로 가다가 살짝 접촉 사고만 나도 사지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심한 경우는 수술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커피는 필수님께서 목 통증보다는 팔저림, 손저림 이 증상이 목 때문일 수 있나요? 원래 예를 들어 추간공 협착증이나 추간공 디스크는 목의 통증보다는 어깨, 팔, 손 통증이 더 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해서 타고 내려오는 통증이면은 충분히 목에 그 병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지속되고 심하시면은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료를 보고 MRI 같은 것들을 검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평범한 시청자님께서 몇 달 전부터 어깨, 등 쪽까지 아프고 고개 돌릴 때 통증이 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 통증뿐 아니고
어깨나 등, 견갑골 이런 통증이 동반되면은 신경통, 신경근 통증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보존치료, 약을 드시고 뭐 주사 맞고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신다면은 이것은 MRI 검사를 하셔가지고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 타고 날아간 님께서 모친께서 5년 전부터 척추에 협착증 앓고 계신데 협착증 수술 중에 내시경 수술, 이 척추 협착증이 뭐 요추인지 경추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퇴행성 수술을 내시경 수술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소견을 들으셔야 되고, 일반적인 협착증의 경우는 내시경으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천천히 살자님께서 경추 디스크가 살짝 튀어나 있다 말을 들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살짝 튀어나 있단 말은 경추 이제 터져 흘러내린 건 아니고 파열된 건 아니고 디스크가 말 그대로 이제 약간 팽윤이 돼서 신경을 약간 누르고 있는 정도인데요. 이 정도면은 심한 건 아닐까, 뭐 수술해야 되거나 이 정도는 아니고요. MRI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증상입니다. 증상이 중요한데 증상이 크게 안 심하고 목 통증이나 뭐 아주 방사통이 경미한 경우는 그냥 뭐 물리치료나 투약이나 주사치료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부둥둥님께서 경추 수술은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 앞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는데 척수병증이 있는 경우, 척수신경이 눌리는 경우, 팔다리 힘이 빠지거나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계속 넘어진다거나 뭔가 모래 밟는 느낌이 들다거나 이런 증상인 경우는 수술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통증이 아주 심한 경우도 당연히 수술을 고려하셔야겠죠. 경추에 좋다는 베개는 좋을까요? 뭐 다양한 베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베개는 높으면 안 좋습니다. 고기가 꺾이는 그런 베개는 좋지 않고 본인한테 편한 베개가 좋거든요. 높지 않은 선에서 요즘 좋은 베개들이 많이 나오니까 본인이 베시고 편한 자세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베개는 좋은 베개입니다. 네, 시간이 제가 한 두세 분만 더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로로님께서 허리 통증이 심하고 방사통이 심해서 시술까지 받으셨네요. 근데 협착증이 심해서 이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해야 된다고, 그리고 또 미세 현미경 척수술도 권하신다. 치료비가 얼마 되며 입원은 며칠 하게 되는지. 치료비는 사실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병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하고요. 입원은 일반적인 협착증 같은 경우는 짧으면 2, 3일이면 퇴원하실 수 있고 길면은 일주일 정도 입원하시고 퇴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추 내시경하고 재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재활 안 하면 또 나빠지는지요? 재활이 필수는 아닙니다. 재활이 필수는 아니고, 재활이라 하면은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척수병증으로 운동마비가 심했던 환자들, 뭐 사지마비가 있었거나 팔다리 마비가 심했던 분들은 수술을 하고 나서 재활병원에 가가지고 운동을 힘을 키울 수 있는 전문 치료를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그냥 통증, 신경병증으로 수술한 경우는 재활 치료가 굳이 필요 없고요. 일반적인 뭐 물리치료나 이런 것들로 목의 통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재활이 필수는 아닙니다. 척추병원이 엄청 많은데 잘 선택하는 팁이 있나요? 많은 척추 관절병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들은 수술하기 전에 한 두세 군데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고 알아보시는 것이, 이 병원이 예후가 좋은 거를 여러
경로로 통해서 뭐 예를 들면 병원의 직원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척추를 전문으로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다면은 여쭤보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특히나 경추 수술 같은 경우는 전문가에게 아주 숙련된 의사에게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 군데만 가셔가지고 결정하시기보다는 한 최소 두세 군데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시고 수술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받겠습니다. 빅머니님께서 감압술을 할 경우 나이 들어서 나중에 유압술을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던데 이 경우는 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고 예를 들어서 뭐 요추뿐만이 아니고 경추 같은 경우도 감압술을 하고 이게 이빨로 치면은 충치 치료만 했다가 나중에 이빨이 흔들거리고 하면은 임플란트 하듯이 마찬가지로 척추도 신경만 틔워주는 감압술을 하고 계속 허리가 통증이 있거나 뼈가 어긋나거나 불안정증이 생기면은 나사못을 박는 유압술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압술을 하고 나서 뭐 유압술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또 크리스마스 이브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또 좋은 질문 해주셔가지고 아주 저도 즐겁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고 또 곧 새해가 오는데요. 가족분들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년에 뵙겠습니다.